예,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대학교의 모성서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디지털 솔루션 2 MCP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로 한다고 해서 치료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더 좋은 변화를 추가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MCP 장치를 여러 차례 강의를 하고 그랬을 때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간략하게 디지털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치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헤드기어를 썼었고, 그다음에 펜드럼 같은 걸 쓰기도 했었고, 미니스쿨을 써가지고 버칼 쪽에서 후방 경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장치처럼 MCPA, MCPP 이런 장치처럼 팔라탈 측에서 부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장치는 보시는 것처럼 모식도로 이렇게 생겨져 있고요. 이 장치가 가지는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치는 평평하게 평면으로 만들어져서 침입을 했을 적에 연조직이 많이 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조직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고요. 이걸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점차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서 연조직과 일정한 거리를 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돌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디자인은 이렇게 생겨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음식물이 끼어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연조직과 장치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팔레트에 장치를 쓰기 시작한 거는 이런 장치들도 다 있었습니다. 이런 장치에 비해서 저희 MCPA가 가지는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동압 부분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치처럼 미드 팔레트 부분에 식립을 할 경우에는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동압 부분이 연조지기 때문에 장치가 탈락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드 팔레탈 부분을 피해서 디자인되는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환자의 부계의 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걸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략적 50쪽으로 4mm, 10mm, 10mm 만들어 놓은 것처럼 후방 견인할 때 높이를 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치아 이동을 다른 양장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인 기능으로서는 보시는 것처럼 붙이고 함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이 MCPA만 심어놓고 붙이고 해서 바로 두르전을 시행하게 되면 오픈바이 같은 거 붙이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혹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주 탈락된다 이런 얘기 좀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탈락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립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식립 위치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의 티크니스, 본의 덴시티, 연조직 두께, 세 가지 요소로 눈물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믹스드 덴티션, 그 다음에 레이트 믹스드 덴티션, 그 다음에 성인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의 두께를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엔트리어, 미들, 그 다음 포스트로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는 미드라인, 그 다음에 메디알, 그 다음에 메타를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각 부분에 본 티크니스를 예측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성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본 티크니스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시는 본이 한 4mm 정도 돼야 안정적이라고 봤을 때 엔테리어 파트라든지 아니면 검정색 부분은 이제 미드 팔레탈 수처 부분이라서 엔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미드 팔레탈 수처 부분은 후방까지도 안정적인 굴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할 수 있는 적정한 부분은 엔테리어 파트는 레디알까지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후방으로 갈수록 저는 두 가지지만 미드 팔레탈 수처는 침입이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의 퀄리티, 본 덴시티를 좀 조사해본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엔테리어, 미들, 포스티어 나눴고요. 미드 팔라탈, 그다음 메디알, 레터럴 이렇게 나눴습니다. 코티칼 본과 캔서러스 본의 본 덴시티를 CT 단위 하우스필드 유닛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본 덴시티를 예측을 했는데요. 엔테리어 파트에서 코티칼 본이 퀄리티가 좋고,
캐서롯을 보낼 경우에는 엔테리어랑 미들 부분까지 본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 부분이 식립하기 적당한 본 퀄리티를 가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연료줄기 두께에 관해서도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예, 이거는 어덜트, 그 다음에 칠드런인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5mm 정도 두께까지 유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봉합 부분이랑 그다음에 메리알 카트가 적절한 이제 연료줄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봉합 식립 위치가 어딘가를 이 세 군데를 중첩을 해보게 되면 이 부분, 그래서 이제 6번이랑 5번이랑 이 사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아이디어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립할 때 이 위치에 이렇게 식립을 했었는데 CT를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훨씬 더 본 티크니스가 두꺼운 걸 볼 수 있어가지고요. 좀 더 전방 4번 쪽까지 좀 앞으로 위치시키는 게 좋고요. 식립 두께는 한 10mm 정도 심으셔도 이쪽 위치에서는 이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 심지 마시고요. 대신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게 TPA랑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액션 오브 레인지가 좁기 때문에 윙을 경우 이렇게 뒤쪽으로 저희가 휘어서 만들기는 했는데 좀 더 이렇게 후방으로 많이 해주시게 되면 충분한 액션 오브 레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케이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11세 환자가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캐나인 주소로 내원을 했고요. 크라우딩 양이 한 8mm 정도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인 게 전치부가 이제 바이크가 열려져 있는 상태고요. 양쪽 구치부를 보시게 되면 이제 클래스 2 몰라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 분석상에 보시면 클래스 1이고요. 전치부는 약간 설치부로 경사가 되어져 있고요. 약간 하이퍼 다이버전트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8mm 크라우딩 피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크라우딩을 피게 되면 전치부가 전방 경사되면서 바이크가 열리게 될 텐데 이 장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6번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6번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클래스 3키까지 몰라키가 개선이 됐고요. 하이캐나인이었던 자리는 후방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공간이 남을 정도로 많이 뒤로 이동을 했는데 전치부가 이렇게 오늘 닫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구치부가 함입되면서 뒤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DBS에서 치아 배열하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이제 진료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케이스같이 크라우딩이 많은 케이스에서는 먼저 6번만 뒤로 보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끝난 사진이고요. 셋 분석인데 중첩을 해보게 되면 이제 몰라가 후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는 훨씬 더 많이 뒤로 갔는데 사진상에 조금 나오는 이유는 3단계의 환자이기 때문에 상악골이 전화원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좀 뒤로 간 거라서 중첩상으로는 이동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징이 저희가 이 높이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식립한 위치에 따라서 식립한 위치가 아니라 리트렉션한 위치에 따라서 치아 이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좀 요한에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낮은 위치, 4mm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리트렉션을 했을 때 양상을 보게 되면 6번이 뒤로 가긴 가는데 약간 티핑되면서 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6번이 전방으로 경사가 된 상태에서 바이트가 깊은 상태라면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mm 정도 했을 때 상태인데요. 약간 티핑이 되는 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mm 정도 위치에다가 훅을 걸었을 경우에는 거의 치아가 평행하게 뒤로 이동을 하면서 약간의 함입도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시게 되면 이게 6번이고 7번인데요. 6번의 경우에는 거의 평행하게 뒤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고요. 7번의 경우에는 이제 6번이랑 컨택돼서 컨택 포인트 힘이 가해지니까 약간 티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6번 하나만 뒤로 보내서 이제 디크라우딩을 하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버칼 미니스크류처럼 전체 악공을 다 통째로 뒤로 미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뭐 일부 USS 집어넣고 맨 뒤에 신치해 놓게 되면 이제 전체 악공이 움직일 텐데요. 그걸 얇게 걸어놓게 되면은 바이트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뒤로 가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좀 10mm 정도 높이에서 이제 잡아당기게 되면 전신 어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부치가 합입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전체 노출도가 정상인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거고, 전체 노출도가 적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인상적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얕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면서 가는 게 좋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유지되면서 가는 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악입니다. 하악이 내려가야 밑에가 떨어지는 거니까. 뭐 합입하는 걸 좀 잘 하시면서 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라우딩이 많은 케이스에서 저희가 이제 6번에서 뒤로 밀면 6번보다는 전치고의 크라우딩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가 이제 식립 위치에 따라서 어떤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6번에 나가는 케이스가 있을 때 5번에 나가게 해서 그러면 전치고 크라우딩을 좀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실제 이제 임상에 시도를 해봤는데, 이걸 또 저희가 유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4번에서 뒤로 미는 거, 이건 5번에서 뒤로 미는 거, 6번에서 뒤로 미는 걸 했는데, 보시면은 이 치아가 움직이는 방향이 머리는 뒤로 가는데 루트가 앞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언컨트롤 태핑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크라우딩을 줄지 모르겠지만 루트 모먼트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효율이 없는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이 방법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케이스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클래스 2 입이 튀어나왔다는 걸 주소로 이제 내원한 환자입니다. 몰라키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한 클래스 2 키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가 상당한 양의 크라우딩이 남아 있습니다. 예, AM 리퍼런스가 한 6.5도 이제 좀 심한 클래스 2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양모도 하이퍼 다이버전트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도 많이 전방으로 경사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상황만 발치해서 이제 2키로 끝내기로 하고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요. 발치 공간이 다 닫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좀 더 입이 들어가기를 이제 원하는 상황이 돼서요. 이 팔레트 장치를 하고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악공을 좀 후방 견인을 했습니다. 하악의 경우도 이제 클래스 3 라스틱을 통해서 좀 더 후방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치료가 끝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발치를 하지 않고서 그냥 발치한 케이스에서 더 토탈 후방 이동을 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호한 안모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셋 분석 상황이고요. 예, 안모가 치료 전에 요건 이제 발치 공간을 닫았을 때, 나중에 추가적으로 후방을 이동했을 때 이런 안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치료 전후 중첩이고요. 요거는 이제 MCP를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얻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라탈 장치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논문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보시면 뭐 뒤로 한 3mm 정도 간다. 뒤로 앞뒤로 한 3mm 간다. 요건 이제 버칼 스크류를 이용한 케이스인데요. 버칼 스크류 쪽은 뒤로 한 1.8mm, 그 다음에는 전체는 1.2mm 정도, 1.3mm 정도. 그러니까 2mm 2배 정도 이쪽 좀 더 많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후방으로 이동됐을 때 본 디펙트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쓴 논문이 있는데요. 21명의 환자에서 이제 41개 양쪽이니까 이제 41개 쪽 케이스에서 CT를 이용해 분석을 했습니다. 치료 결과 본 뒤쪽에 본 디펙트가 생기는 건 없는 걸로 CT에서 나와져 있고요. 또한 좀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이제 부치 후방 이동을 했는데 원래 치료 전에는 이 본 뒤에 7번 후방부에 7.2mm 정도의 공간의 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뒤로 2.7mm 정도 보냈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라면은 이제 4몇 mm가 남아야 되는데 실제 계측을 해보니까 이제 5.13m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로 가면서 치아만 이동한 게 아니고 좀 알베올라본을 만들면서 뒤로 간 걸로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케이스에서 보면 후방 이동할 때그 본 디펙트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약간의 뼈가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 MCPA 장치의 특징이 청소년기에 사용한다라는 걸 특징으로 얘기 드렸는데요. 청소년기에 사용하려고 보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대 구치를 어떻게 할까요?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뒤로 밀면 제3대에서 어떻게 될까? 이걸 뽑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8번을 뽑은 케이스나 안 뽑은 케이스나 치료 효과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계측치들을 계측을 했는데, 발치를 하고 8번을 뽑고 한 케이스가 31케이스, 안 뽑은 케이스가 9케이스인데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뽑고서 우리가 치료를 한 것까지 좋은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또 저희가 치료 효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올해 1월달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제3대 구치를 두고서 치료한 케이스, 그 다음에 치료를 아예 안 한 컨트롤 케이스에서 제3대 구치가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한 13개월 정도 이제 평가를 해본 건데요. 아무 치료도 안 하면 제3대 구치는 이렇게 전화망으로 치료가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후방 이동을 하게 되면 제3대 구치는 후상방으로 이동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상방으로 이동한 제3대 구치는 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롱텀으로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처음 상태고요. 디본딩 상태고요. 파노라마를 보시면은 제3대 구치가 여기에 있고, 치료하고 났더니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후상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6년 동안 지켜보니까 다시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이제 초기 상태가 여기 있던 게 끝났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고요. CT상에서 보시게 되면 하얀색이 나중이고 파란색이 전인데요. 제3대 구치 치배는 여기 있던 치배가 후상방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리텐션 기간 동안에 보시면 여기 있던 치아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고, 실제 여기 CT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D 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갔던 치아가 다시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약간 협측으로 이동을 해서 발치하기는 좀 더 좋은 상태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3대 구치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직 제2대 구치가 안 나온 케이스를 치료할 때는 또 어떤가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2대 구치가 명출하기 전의 상태가 이제 18케이스고요. 제2대 구치가 다 명출한 상태가 이제 17케이스입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샘플은 요거 곱하기 2 정도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36개의 샘플이 됐었는데, 후방으로 이동을 했더니 제2대 구치는 다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2대 구치가 나오고 안 나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대 구치가 나온 상태에서 뒤를 밀었을 때 아까처럼 그냥 별 문제 없는 케이스도 있고 위로 올라간 케이스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오더라. 그래서 제3대 구치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치를 후방 이동시켜서 하는 치료가 얼마나 이제 치료가 안정적일까에 대해서도 이게 올해 12월 달에 AJO 대회에 나온 논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방으로 한 3.4mm 정도, 그 다음에 인트루전 1.4mm 정도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3년 정도 지났을 때 리텐션 상태를 보시게 되면 다시 전방으로 0.4mm 나왔습니다. 정출은 0.5m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뒤 쪽으로 리랩스는 약 한 22% 정도, 그 다음에 정출 쪽, 함입대로 정출되는 쪽으로는 약 한 30% 정도의 리랩스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인트루전 했을 때 30%는 이전에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고, 전후방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버칼 쪽으로도 디지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 버칼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팔라탈 하는 거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저희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했는데 이동 양은 한 2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쪽이랑 보컬 쪽은 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 둘의 좀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효과는 이 두 배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 보컬 스크류는 애들에는 사용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컨트롤이 좀 되게 유리하고 탈락 조절 구성이 좀 더 유리하고 대신에 이게 비용은 좀 스크류가 더 쌀 거고 뭐 간편성도 보컬이 좀 더 간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보컬 쪽에는 치료 한계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기준 교수님이 그 치료골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논문인데 3mm 이상 되는 데가 요 하늘색 부분이고 4mm 이상이 진한 파란색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 이 파란색은 이미 심을 수 없는 부분이고 미니 버컬 스크류는 이 부분도 이렇게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폭이 3mm 수준이거든요. 여기다 1.5mm 심고 나면 사실 양쪽에 1mm도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림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류가 닿아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팔라탈 쪽에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구성물이 모두 피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이제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들이 루트를 피해서 심림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루트고 PDA이고 뼈고 이게 스크류인데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이쪽에 루트 리조션이 관찰된다라는 보고가 2011년도에 있었고요. 최근에 차준일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에도 보시게 되면 이 루트 리조션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 논문은 이제 BIC 레이저를 보려고 한 건데 그 사진에 보시게 되면 우연치 않게 스크류가 실립이 됐는데 뿌리가 있고 PDL이 있고 안다도 리조션이 나오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많은 양의 후방 이동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아까 그 USC 논문을 보시는 것처럼 이 뒤쪽 부분이 한 7mm 정도 평균적으로 공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더 뒤로 가면 추가적으로 뼈가 생긴다는 보고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후방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렇게 심한 케이스, 버컬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도가 불가능하겠지만 이 팔라탈 측에서는 이제 발치를 안 하고서 후방 이동해서 이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스크류를 쓰게 되면 이 플러시 터미널을 원키까지 갈 수 있는데 이 팔라탈 플레이트는 완전한 풀 커스에서도 이제 원키까지 이동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요. 실제 이제 좀 후에 이장님 선생님께서 이제 교수님 발표해 줄 텐데 뭐 4mm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지고 5에서 9mm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드라인이라고 보고 10mm 이상 이제 발치하는 게 이제 프로피책에 나오는 통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실제 후방 이동을 하게 되면 10mm, 15mm까지도 어느 정도 뒤로 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이 돌출되어져 있는 클래스 2에서요, 뭐 소부지 발치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로봇이 굉장히 큰 케이스인데 치료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비발치로 후방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는 지금 보시면은 전치부 각도가 적당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케이스는 이렇게 많이 뒤로 갔더니 굉장히 많이 업라이팅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방 이동력이 결국 브라켓 레벨에서 후방으로 이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치부 쪽 디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환자는 이제 견치가 매복이 돼 있어서 온 환자입니다. 유치가 있고요, 안에 매복치가 있는 상태고요. 네, 매복 견치가 있고 이미 측절지 루트는 벌써 이미 리옵션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상태를 보시고. 스텝 분석을 보시면은 약간 투 올라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치부 각도는 한 102.7도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오버레이션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주제는 후방 이동이니까 뭐 매복치 빼는 거는 다 생략을 하고 매복치를 이제 다 경추를 시켰고요. 그래서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몰라키를 굳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견치가 나오게 하려고 공간을 제가 좀 더 오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닫기 위해서 이제 버칼 쪽에서는 이제 공간을 좀 닫았고요. 그 다음에 팔라탈에서 이제 몰라키를 맞추기 위해서 후방 이동을 좀 진행을 했는데 바이트가 좀 깊어가지고 뒤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트 내지는 전치부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후방 이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후반 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후반 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치부 각도가 그냥 팍 떨어졌습니다. 거의 90도 정도까지 줄어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퍼먼트에서 91도까지 한 10도 정도 이제 감소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공간 일단 다 닫은 다음에 이 벽화 쪽에 스크류까지 심어가지고 팔라타이랑 벽화랑 해서 다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각도가 안 좋아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셉을 파노라마를 찍었고요. 토크를 어떻게 살려줄까 이제 좀 고민을 좀 했다가 옛날부터 나와져 있는 이제 버스턴의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브라켓에다가 호선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힘을 줘가 비틀어 집어넣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025 와이어니까 100g을 줘봤자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치아 하나로 투구모드 시키려면 1000에서 1500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이 어렵다가 나와져 있고 그때 제시했던 방법이 루트 스프링입니다. 전체 루트 스프링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루트 스프링을 이용해서 전치부를 토크를 주도록 했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전치부에 토크를 줘서 실제 이제 구강 내에 장착을 한 상태고요. 한 달 정도 찍었고, 판도라마로 이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한 3달 반 정도 저희가 이제 토크 스프링을 써서 이제 치료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부가 각도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제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실제 이제 부치부의 후방 이동량을 보게 되면 이 스크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6번 후방부에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치아가 뒤로 가면서 거의 이제 몇 미리 이상 뒤로 간 거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치부의 토크가 많이 살아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치료가 다 끝이 났습니다. 치료 후에 셉 사진이고요. 다시 각도는 이제 102도까지 살아서 나중 치료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각도가 죽었지만 추가적으로 루트모드를 통해서 거의 이제 평행하게 이제 후방으로 이동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치부 톡이 죽는 경우에는 보시면 또 루트 스크린을 쓰면 우리도 간편하게 이제 다시 톡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토크가 죽는 거를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기준 교수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톡이 죽어 있는데 발치해서 이렇게 살릴 수 있었다라는 보고를 하면서 여기 남아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토크 스프링이었었고요. 요거는 MS 트랙션 안만 해보면 손이 없다 그런 얘기고 여기다 이렇게 프리토크 와이어를 주고 위로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은 토크가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이제 여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토크 와이어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미리 치료하기 전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토크가 죽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붙이고 다 후방 이동을 한 다음에 스크류를 약간 정강에 심어가지고 위로 들어주게 되면 토크가 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직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인들한테 디지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 JCO의 어셉트가 돼서 나올 논문인데요. 과거에 저는 이 연조직과 이 장치의 균일한 두께를 띄우기 위해서 말랑말랑한 실리콘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밑에다가 깔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실리콘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이게 뜯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칼집을 주고서 했었는데 이런 데를 찢어야 되기 때문에 제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도를 한 거는 바깥쪽으로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를 어떻게 더 디지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D 프린팅해서 이제 그 지그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고요.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은, 요걸 이 플레이트를 어댑테이션을 해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그를 프로그램상에서 만들고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이런 장치를 붙여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잘라서 장치를 다듬어서 만드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엔 제가 밴드를 해서 이걸 후방으로 이동을 했었었는데요. 이 밴드를 하게 되면 환자가 한 번 더 와야 되고 픽어브러시를 떠야 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접착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접착식 장치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 접착식 장치를 만드는 방법이 처음에는 제일 간단한 게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출력을 하는데 이걸 이제 왁스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해서 만들었는데 치과에서는 이게 디지털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소에서는 가장 아날로그 방법이죠. 차라리 밴드에서 싸다는 게 낫지 캐스팅해서 만드는 거는 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더 개선을 한 게 이제 아예 스캔해서 디지털 만든 것까지 만든 다음에 캐드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예 티타늄을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요 플레이트까지도 제가 깎아서 만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일단 요 장치는 깎아서 캐드캠으로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장치를 붙여놓고 아까 만든 지그를 이용해서 MCP 장치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캐드캠으로 만들어진 리트렉션 훅을 부착을 해서 여기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구강 내역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일단은 이제 환자 내원의 치료를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치료하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정도 지금 저희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